이 녹화 전에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원고 제목이 재건축은 사람들이 승리한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게? 재건축이 뭐 우리 흔히 용적률, 사업성, 분양가 이런 거로 결정될 것 같지만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니까. 이 B 이걸로 결정이 돼요. 오늘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자체 효과인가요? 네,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이걸로 결정된다. 김원장 기자의 삼촌경제학 시작합니다. 오늘 재건축 이야기 할 겁니다. 네. 재건축. 아파트가 오래되면 다시 지어야죠. 네. 그죠? 내 돈 내고 지어야 되잖아. 우리가 운동화, 뭐 휴대폰, 좋은 거 헝거 때면 다 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아파트는 용적률이라는 마법 때문에 아시겠지만 용적률만 남아있으면, 그지? 네. 아파트를, 헌 아파트 주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거 정말 한국만의 대단한 발명품인데 전 세계에 이런 게 없어. 요즘에 이 신도시 아파트들 보면은 이 수많은 집들이 한 30년 지났을 땐 다 구축이 될 거잖아요. 지금 막 신축이다, 좋은 데다 막 이렇게 그렇지,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안 그래도 지금 막 인구 줄어들다 난리인데 그 많은 집들을 다 어떻게 다시 재건축을 하고 뭐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 진짜 많이 지었던 게 30년 전이에요. 80년 일기 신도시도 그때 입주를 했고 1990년대 초, 90년대 초. 노태우 정권 때 막 맞아요. 네. 그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집값 오른 거는 그냥 투자 측면에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때는 집값과 특히 전세돈이 올라서 전세보증금이 오르면서 가장들이 자살하고 분신하고 이랬어요. 전세값이 올랐어요. 쫓겨난다니까. 전세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식구들하고 같이 진짜 길거리로.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서둘러 만들고 네.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30살이 넘어가잖아. 네. 근데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이라 40년, 50년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우리가 이제 30년 지나면 재건축으로 돈 버는 걸 봐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제 30년 정말 손꼽아 기다렸다고. 우리도 재건축해서 돈 벌자. 근데 그때 지은 아파트들은 고층 아파트들이야. 네.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 고층이라 그러면 몇 층 정도를 고층으로 봐야 되나요? 보통 뭐 10몇 층에서 20몇 층, 중층이라 그러는데 네. 지금은 이제 30층 이상씩 짓지만 네. 그런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다시 말해서 높일 용적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이 마법, 진짜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이 남은 용적률로 새 아파트를 받는 이 마법은 네. 용적률이 남아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사업성이 좋은, 다시 말해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는 아파트들은 지난 20, 30년 동안 돈이 되니까 다 했을 거 아니야. 네. 주민들끼리 동의하기도 쉽지. 빨리 할수록 돈이 많이 남으니까. 네. 건설사들도 아유 우리가 지어드릴게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멋지가 사업 추진이 잘 돼가지고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거지. 네. 지금은 뭐 어떤 아파트들만 남아있을까? 용적률을 다 써버렸거나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애초에 고층으로 지어서 용적률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아파트. 아니 또 소형 평형이어서 또 답이 안 나오는 아파트. 뭐 이런저런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 동, 세 개 동밖에 안 되니까 이게 또 사업성이 별로 안 남아서 옆에 아파트랑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옆에 아파트랑 이게 협상하는 게 쉽지가 않네. 그죠? 이게 다 돈과 관련된 거라. 네. 그런 아파트들만 남아있는 거죠. 노원구만 해도, 노원구, 그러니까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 이제 30년 된 아파트들 가보면 다 층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용적률이 남지 않아서 노원구만 해도 한 9만 가구 정도 재건축 대상인데 그중 절반가량의 용적률이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재건축 가능한 단지 430여 중에 430여 개 단지 중에 34%,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가 넘는 거지. 이 용적률이 200% 가까이 되더라. 키가 이만큼 자라버려. 용적률 사실 말이 300%인지 3종 230까지밖에 안 줘요. 사실은 이것저것 제하고 이것밖에 안 줘. 네. 그러니까 이 음마 아파트가 204%인가 딱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새로 지을 공간이 없으니까 남는 공간이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상 답이 안 나. 이걸 1대1 재건축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상 답이 안 나오더라. 바꿔 말하면 자꾸 이런 아파트들만 이제 남겨져서 이제 남은 거지. 음마 아파트가 지금 나이가 4,400가보던가? 네. 45세인데 아파트 나이가 이거 왜 아직도 재건축 안 되고? 한보건설이 지어가지고 한보건설 본사가 거기 있었어. 네. 지금 망했지. IMF 때 망했나? 네.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다는 거 아니야? 튼튼하게 지으면 재건축하기가 어렵지. 막 여기저기 무너져 나가야 안전진단도 통과해가지고. 네.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는 게 튼튼하다는 게 아니고 튼튼하지 않으니까 재건축해도 돼요 이런 뜻이잖아. 네. 그래서 축 안전진단 통과 이 말은 축
우리 아파트 부실하대요. 허물어질 수 있대요. 이런 뜻이잖아. 그만큼 우리에게 재건축이 돈이 된다는 걸 네.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음마 아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205% 그야말로 서울의 중층 아파트를 상징해요. 그것도 대치동 한가운데 있잖아, 대치역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다 써버렸어요. 마법의 지팡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네. 3종인데 보통은 230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205%, 204%인가 되니까 네. 진짜 요것밖에 남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면 100%, 200% 요것밖에 안 올려주니까. 네. 근데 이제 서울시가 이런저런 혜택을 줘서 용적률 좀 올려준다 해도 300이 안 될 거라고. 그 이제 오랜만에 조합 추진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작년에 됐던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참고로 재건축이 쉽지 않아요. 서울시가 뭐 몇 개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재건축되는 수많은 단지 다 조사해봤더니 네.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입주까지 평균 9.7년 걸리더라. 음마가 작년에 정비구역 지정됐다고 치면 앞으로 10년 남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가도 쉽지가 않아요, 재건축이. 야. 근데 1대1 재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용적률을 좀 올려준다고 해도,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종을 상향하지 않는 이상, 이게 300%, 400%씩 정말 이 아파트의 계급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1대1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 돈으로 지어야 되잖아. 네. 내 돈으로 지면 이 지금 거기가 84제곱미터, 네, 정확하지가 않은데 요걸 예를 들어 한 32평 정도로 지으면 네. 76제곱미터 갖고 계신 분들이 한 7, 8억 정도 본인 분담금을 내야 돼. 그래서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7, 8억 본인 분담금 내고 그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올라버리면 이득인 bingo! 거죠? 네. 그렇지. 계산해보면 지금 엄마가 아마 2개 평일 텐데 70 몇 대, 80 몇 제곱미터? 네. 작은 게 지금 아마 24억 전고점 거의 가까이 왔거나 이렇게 돼요. 24억이죠? 네. 근데 8억 넣는다고 쳐봐요. 32억이잖아. 네. 근데 대체 한가운데에 지금 입지가 엄청 새로 지으면 40억 받거든.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오니까 추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는 그러니까 분양가가 32평이 네. 건축비가 몇 억이 올랐다고 해도 분양가가 세니까 된 네. 거죠. 일산에서 32평 재건축을 해봐. 그러면 잘 지으면 10억 조금 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건축비는 평당 뭐 집집마다 2, 3억씩 더 올랐다 그러면 네. 여기는 40억, 여기는 10억이니까 건축비는 똑같이 올랐는데 네. 여기는 사업성이 막히고 여기는 그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강남과 서울 일부만 재건축이 가능해요. 아, 노원이랑 완전히 다른 케이스네요. 노원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네. 나은 거지. 아, 그나마 서울 안에 있는 곳이니까. 곧 저 중증단지. 근데 오늘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진짜 재건축을 가로막는 게 뭐냐면 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뭔 소린가?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람 마음. 서로 싸우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아. 조합원들끼리요? 조합원들끼리. 아. 음마 아파트에 네. 지금 조합 추진위원회가 있고 이제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이건 됐겠죠. 네. 그 다음에 음마 소유주 협의회가 있고 음마 반상회가 있고 음마 재산찾기위원회가 있고 재산찾기위원회. 다 이게 다른 세력들이야. 이게. 그리고 저 조합장 물러나라, 저 추진위원장 물러나라, 저 사람 뭐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돈을 더 번다. 소송해가지고 지금 뭐 네. 굴지에 로펌끼리도 네. 이제 선임해가지고 싸우고 있고 네. 한 단지 안에서도 계속 싸우잖아. 그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나는 이거 네. 77층으로 지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77층으로 하면 건축비가 너무 비싸. 50층으로 짓자. 조건에 대해서. 나는 42평을 더 짓고 싶은데 나는 30평을 더 짓고 싶은데 네. 나는 상가를 좀 줄이고 싶은데 다 생각이 달라요. 이게 근데 돈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또 파벌이 만들어지고 네. 파벌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형태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반대하지. 그래서 이제 정치판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완전히 정치판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비대위원장 나타나면 3년 뒤로 간다. 3년 뒤로 가는 거야. 재건축이 3년 3년 미뤄진다. 비대위원장 나타나는 순간 3년 미뤄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 예를 들어 네. 4,400가구니까 크죠. 음마가. 그러니까 이제 더 단결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해보면 한 500에서 1000가구 정도가 그나마 네. 좀 이렇게 이게 서울의 보통 단지들이 500에서 1000가구예요. 그 정도 되면 그나마 마음을 모으기 쉬워. 근데 우리가 이제 대규모 단지는
집값도 재건축하면 더 통합 개발하기가 쉬우니까 집값도 더 비싸고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지금 1기 신도시 통합 개발하는데 정부가 이거 다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아파트 단지들끼리 마음을 모아지고 오시면 용적률을 많이 혜택 줄게요. 이건 왜냐면 단지를 크게 통합 재개발을 하니까 진입로도 크게 뚫을 수 있고 진입로 크게 뚫을 수 있으면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도 다시 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 경로당도 하나만 지어도 되잖아. 유치원도 하나만 지어도 되고 초등학교도 가운데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오니까 공사비는 줄어들고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도시계획을 하기도 좋아. 그러면 상업시설 여기다 모읍시다. 노래방이나 뭐 학원은 여기다 모으고 설계 이 좋잖아. 대신 이렇게 마음을 모아오세요. 그러면 혜택을 많이 줄게요.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더 높게 올릴 수 있다는 말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서 건축비를 뽑을 수 있으니까 본인 분담금들이 더 줄어들고 사업성이 개선되죠. 그렇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도장 찍어 오세요. 뭐 이렇게 해놓으면 지구별로 해가지고 뭐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 나오면 플러스 10점, 뭐 90% 이상 나오면 플러스 20점, 반대하는 토지주가 한 명 있으면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돼가지고 점수표가 있어. 그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단지가 이제 9월인가 선정이 딱 돼요. 일산, 분당, 중동 이런 1기 신도시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기 싸움이야. 누가 착해지냐. 저희는 욕심을 버렸어요. 저희 전부 이렇게 손 모았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 단지별로 다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왕궁 아파트, 이게 용궁 아파트, 이게 무슨 팰리스다. 이제 그러면 이제 산정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13억이 나와. 근데 우리 집은 지하철역에서 더 가깝거든. 그럼 난 12억 3천이 나왔네. 여기 동산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 우리 비대위 만들자. 이렇게 되는 순간 또 유예되고 이게 엄청 어려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저 1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서울에도 통합 개발하면 이런 혜택들이 많으니까 개포동에도 경남아파트, 우성 3차 그리고 현대 1차 이걸 경우현이라고 하더라고. 통합 재건축하다가 경남아파트가 1차, 2차 있는데 그러니까 경남아파트, 우성아파트, 우성 3차 그다음에 이제 현대 1차 아파트가 이렇게 통합해서 잘 오고 있는데 그중에 경남아파트는 1차, 2차가 있는 거야. 그 1차 주민들이 또 화가 많이 났어. 우리 여기는 30매덕인데 우리는 왜 30매덕밖에 안 해주냐. 우리가 어떻게 이 아파트보다 산정가가 더 낫냐 해가지고 이것도 또 이렇게 물 건너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의도 KBS 앞에 광장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는 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끼리 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주민들끼리 동끼리 나눠져서 1, 2동만 따로 한다던가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을 성공하는 핵심은 용적률이다, 사업성이다, 분양가다. 다 맞는 말이지만 마음이야. 혹성탈출 보면 그 대장 원숭이 유인원이 수의정가 그러는데 힘을 모으면 강해진다 그러거든. 전형적인 재건축에 나오는 말이에요. 힘을 모아. 근데 잘 안 모아져. 이거 재건축은 마음 내려놓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보면 게임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죄수의 딜레마 나오는 게임 이론. 지금 이 안 되는 단지들은 다 그 상태네요. 지금 재건축 시행 중인 이 아파트들은 그 내시 균형을 찾은 상태고. 정확해요. 100점 드립니다. 100점. 뭔가 해낸 느낌이네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광장 아파트는 그럼 이제 따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꼭 다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통합 재건축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고 재건축을 한다는 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고. 진입로 새로 와야 되지. 경로당 새로 뽑아야 되지. 초중고 배치 다시 해야 되지. 모두 이게 작은 도시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게 1000가구만 할지 10,000가구를 할지 10,000가구를 하면 훨씬 좋지. 10,000가구를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부채납해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만큼 올려주는 대신에 땅 여기 받았는데 여기에 도서관 지어드릴게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게 딸랑 한 700가구가 재건축하면 뭐 광장 아파트 1, 2동만 재건축하면 거기 한 200가구 될 텐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냥 땡그러니 아파트만 그냥 화가 난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야. 그냥 화가 나신 거지 거기 분들은. 화를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 안 돼. 근데 거기 홈페이지나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블로그 들어가 보면 정치판도 이런 정치판이 없어요. 서로 힐난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부동산 이거 하시는 전문가들 나와서 용적률 이야기하는데 네. 재건축은 미움이 좌우해. 미움이 좌우한다고. 미움이 한번 퍼지면 네. 음마아파트 지금 이제 조합 인재 설립인가 나서 조합 들어서고 있는데 작년에 설립했으니 이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네. 여기 미움이 한번 번지는 순간 바로 끝장이네요 또. 진짜 이건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워요. 이거 그렇게 통합 재건축을 또 하다 보면은 이 상가 소유주들이랑 일반 분양 주민들 거기도 네. 이분들도 싸움 난다면서요. 그래 아파트 갈 때 이 상가가 잘 나가면 그 아파트 재건축 잘 안 된다고요. 옛날 반포 1단지 이쪽도 네. 상가분들은 네. 허름해도 상가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잖아. 장사만 잘 되면 돼. 이게 40년 됐어도 막 빚해도 손님 많은데 오히려 잘못 재건축하면 상가 이거 손님 안 와.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가분들이 도장을 안 찍어줘. 주민 동의율 몇 %를 넘겨야 되는데 75%, 70% 뭐 이렇게 80% 넘겨야 되는데 이걸 못 넘기는 거야. 그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가 공급이 넘쳐서 상가 소유주분들도 나 그냥 아파트 주세요 이래. 그걸 되지. 왜냐면 그분들도 어차피 이게 땅이잖아.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가 허물고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나 달라? 그렇지. 자꾸 아파트를 달라 그래.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라도 더 팔아야 거기서 건축비를 회수하잖아. 일반 분양을 한 채라도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상가는 10평, 12평 정도 가져가실 건데 저분 지분으로 아파트는 32평 가져가니까 이게 산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오래된 상가 이게 새로 지은 상가. 근데 내 오래된 상가는 10억을 이제 평가받았어. 근데 이제 새로 짓는 상가는 13억이야. 그럼 이게 3억 차가 나잖아, 3억.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산정 비율을 0.1로 했다. 0.1로 해가지고 제일 작은 아파트가 20억이라고 쳐봐. 20억이라고 치면 이 아파트의 산정 비율이 0.1이면 얼마지? 2억이지. 아까 이게 가격차는 3억이었죠.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에서 얻는 가격차 3억이 이 산정 비율 2억보다 높지. 그럼 나는 이거 제일 작은 아파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대충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상가 소유주들이 자꾸 아파트를 선택하니까 어딘 또 그런다대? 그럼 아예 상가 짓지 말아버리자. 그러면 그 공간에 아파트 더 지을 수 있으니까. 계속 아파트만 짓는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가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단지에? 아니지, 옆 단지 있으니까. 옆 단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상가 가면 되지. 서울은 사거리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 상가가 있으니까. 조금 걸어가면 된다. 그냥.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일반 분양 더 하자. 지금 이런 추세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럼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았는데 용적률이 근본적으로 낮으면 이러면 어렵지. 사업성이 또 없잖아요. 어려운데 서울시가 이걸 이제 두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 각 자치단체들이 최대한 지금 용적률을 정말 선별적으로 제가 볼 땐 그냥 선심 쓰듯이 막 주고 있어요. 상계주공 5단지 이런 데도 자 이게 다들 고층 아파트들이고 막 이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서울시가 이제 고민하다가 놓은 거랑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래.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바꿔가지고 여기를 10% 상업시설이라는 게 쇼핑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시설, 오피스 이런 오피스, 또 문화시설을 전체 건축물 면적의 연면적의 한 10%만 넣으면 용적률을 300에 400까지 올려줄게. 60층까지 해줄게. 이러면 이제 사업성이 나지. 그럼 이제 이걸 더 팔 수 있잖아. 일반 분양에서. 그치? 근데 이제 이게 또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일단 노원구 전체를 못 해주잖아. 그래도 목 좋은 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러면 저 외곽에 60층짜리 63빌딩 지을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살짝 비껴난 우리 아파트 단지는 우리는 왜 안 해줘? 우린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60층까지 간다는데 이게 또 문제고 지금 실제 반발을 하고 있고 상계주공 5단지는 또 여기도 못 들어갔대. 또 하나는 이게 건축비가 그래도 비싸. 이렇게 해줘도 쉽지가 않아. 높이 올리려면요? 높이 올리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50층 이상 올라가면 또 70층 이상 50층 이상 올라가면 뭐 소방법 등 규제가 완전히 바뀌고 70층 이상 올라가면 또 건축비가 정말 비싸죠. 그럼 모든 게 복잡해지지. 심지어 75층 이상 올라가면 35층으로 짓는 것보다 평당 건축비가 2배가 된대. 평당 1,000만 원 정도 드는 게 2천만 원 가까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60층 좋은 줄 알겠는데요. 반포 1단지 같은데 거기 정말 지금도 최고의 사업성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압구정 현대보다도 훨씬 더 사업성이 좋은 곳이고 기존에도 워낙 비싼 곳인데 거기 5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 주민들이 35층으로 한대. 그 부자 마을에서. 우린
그럼 비싸게 안 짓고 싶고요. 우리 이게 높이 안 올려줘도 돼요. 우리 그냥 요만큼만 해도 네. 우리 평당 한 채당 60억에 분양하니까 돈 많이 남아요. 여기 반포 1단지 1주구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여유가 있으시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계동 같은데 이걸 올린다고 해도 네. 올리면 좋지. 일반 분양분이 남지만 네. 건축비가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사업성은 개선되지만 이게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사업이 되겠냐.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용적률의 마법이 끝나가는 거예요. 용적률이라는 게 하늘의 공간을 쓸 수 있는 건데 모든 땅이 그걸 갖고 있어요. 네. 마치 우리에게 신용등급이 우리도 모르지만 은행 가면 신용등급이 1등급, 3등급, 7등급 다 이름에 새겨져 있듯이 모든 땅에는 등급이 새겨져 있어요.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 주거용지 계급이 있고 계급에 따라서 주거용지도 1종, 2종, 3종, 준주거,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한없이 1000%까지도 올릴 수 있어. 네. 상업지역은 빌딩을. 그렇게 계급이 있는데 그중에 요만큼만 용적률을 쓴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100%가 남았네. 그러면 자 지금 500가구인데 1000가구 지을 수 있게 해줄게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재건축이 됐는데 우리가 이 사탕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 용적률 마법을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린 이미 여기 익숙해져 버렸는데. 그럼 용적률이 안 된 아파트도 용적률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려주면서 사업성을 개선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문제점은 있는 거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 해줄 수는 없지. 그럼 누가 들어가서라.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아파트는 이렇게 해주고 이 아파트는 안 해주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 서울에 주요 외고들이 있는데 네. 인구가 줄고 외고가 내신에서 분리하니까 전체 외고가 다 입학생이 없는 거야. 근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외고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보면서 이 외고는 학생 한 명당 수능 점수 30점씩 이 외고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수능 50점씩 더 해줄게요. 이 학교는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수능 15점씩 올려줄게요. 한 명당. 이렇게 점수를 뿌려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외고를 살릴 수 있다면 다행인데 네. 문제는 외고 안 다니는 학생은 그러니까요. 어디서 평택이나 천안에서 인문계 다니는 학생은 네. 눈에 띄지 않는 천안에 어디 수원에 전주에 있는 아파트는 거기도 단지가 2000가구 3000가구면 거기도 자치단체가 나서서 용적률 올려주고 그거 지금 사업을 해보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거든. 네. 그럼 그 옆에 한 800가구 있는 아파트는 그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건가? 서울 장이동에 딸랑 2동짜리 아파트 주민들은 네. 용적률을 그만큼 올려줄 거야? 50층까지? 용적률 300% 이렇게 올려줄 건지. 수원 인계동에 네. 한 6개 동짜리 한 40년 된 아파트 지금도 많아요. 눈에 안 띄는 아파트.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여기는 안 도와주고 눈에 띄고 조합원 수가 많고 서울 요지에 이런 데만 도와주는가? 물론 살릴 곳을 먼저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지만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문제가 예를 들어 단지별로 좋은 데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데가 이제 이른바 엘리트라고 해서 다 지어졌고 그 옆에 5단지 하나 남았는데 네. 여기는 롯데 월드타워 옆에 있어요. 서울시가 이제 층고를 허용할 때 이왕이면 옆에 높은 빌딩들이 많은 데는 네. 높이 허용해줘도 되잖아. 여기 70층까지인가 허용해. 옆에 120층짜리도 있는데 70층 나는 허용되는 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용적률도 이제 주민들이 우리 이걸로는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 이거 그래가지고 용적률도 계속 올려주다가 결국 종을 상향해줘서 계급을 바꿔줬어. 네. 카스트로 따지면 브라만까지 올려주고 계급을. 네. 그래서 준주거 지역까지 올려줬다고. 그러니까 이 용적률이 150도 안 되는데 네. 350인가 40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업성이 좋아진 거지. 70층까지 지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70층까지 지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그래서 70층까지 짓고 용적률도 높아졌으니까 4,000가구가 6,500가구가 돼요. 네. 2,500가구면 몇 명 정도 살까? 한 집에 세 집이라고 치면 한 7,500에서 7,500명, 만 명 가까이 살겠죠? 네. 그 웬만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와? 그러니까요. 뭐 옆에서 오겠지. 강남에서도 오고
뭐 위례에서도 오고, 네. 저 남양주에서도 오고, 김포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그지? 네. 그런데 이런 데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한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자꾸 이렇게 올려주면 네. 음반도 올려주고, 음반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만 아까 상계주공도 올려주고, 거기 다 뭐 다 올려주면. 다 올려주면 네. 사람들이 그만큼 올라가 살 거 아니야. 그 7,500명이 오면 네. 우리 인구가 줄지 않고 제로섬이라고 봤을 때 나머지 인구 네. 어디서 와? 우리가 흔히 서울은 아파트가 많고 지방은 다 기와집에 살 것 같잖아요. 대도시가 아파트율이 서울보다 훨씬 높아요. 아, 광역시권. 광역시권 아파트율이 네. 훨씬 높아.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78%인가 거의 80% 육박해, 아파트가. 대부분 다주택이 아파트네요. 무슨 말이냐면 네. 지방 대도시에서 올라오면 그 아파트에 누가 살아? 그냥 비어버린. 창원이 지난해 인구가 10,000명 정도 줄었어요. 네. 부산시가 작년에 전체 학생 수, 초중고 학생 수가 60만에서 48만이 됐어요. 1년 동안에. 1년 새 12만 명이 준 거예요? 12만 개의 학교 책상을 이제 빼서 버렸겠지? 왜 그런다고 생각해? 그 다 서울로 다 올라오니까. 네. 서울이 계속 올리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만 또는 유명 고등학교만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만 그 학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인구수가 줄어서 네. 교육부가 계속 그 학교만 내신을 한 등급씩 올려주고 대학 입시 때 수능 점수를 30점씩 50점씩 더 준다면 학생 한 명당 네. 그렇게라도 살린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약간 다른 포인트긴 한데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는 이유가 서울에 좋은 집이 있어서는 라면 네. 그렇지 주거가 개선되고 서울은 모든 인프라가 네. 돼 있으니까 효율적인 공간이 되지. 아,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이제 부산에서 12만 명이나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했다기보단 줄어든 거지 그거는. 창원에서는 이탈했고 네. 부산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지. 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자연 감소하고 사람 출생률 줄어드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만약에 집이 부족하다면 또 이런 양질의 집이 부족하다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적어질까요? 좋은 질문이야.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서울에 공간을 인위적으로 확충하면 결국은 지방의 공동화는 더 빨라지지. 내가 말한 건 이 형평성에 대한 그러니까 눈에 띄는 단지 수가 크고 주민 조합원 수가 많은 네. 이런 단지들만 자꾸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그 혜택 안 주면 그럼 뭐 아파트 이거 30년, 40년, 50년 되는 거 허물어지는 걸 정부가 내버려 두는 것도 답은 아니지. 그렇지? 혜택을 주는데 내가 주지 말자는 건 아닌데 이렇게 주다 보면 다 채워지겠지. 서울의 아파트들은. 강남이 물론이고 분당도 재건축하면 다시 채워지겠지. 그럼 어딘가는 빌 거라고. 그건 알면서 하자고. 알면서 제로섬이라고. 네. 심지어 사실은 제로섬도 아니야.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지나쳐요. 재건축을 서울의 주요 단지는 네. 거의 아까 잠실주공 5단지만 봤지만 네. 거의 될 때까지 서울시가 밀어주고 있거든. 용적률을. 안 그러면 주민들은 그냥 나 이건 못해요. 네네네. 주민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결국 재건축이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집값이 이렇게 올라와. 재건축 추진이 되면. 네. 주민들은 400% 올려줘. 뭘 못해. 우리 그냥 논물 먹고 살래. 누구 시장 나쁜 놈. 이런다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 막 엘리베이터 설 정도로 덜렁덜렁해요. 음마아파트 가면. 주차장도 막 난리고. 저녁 7시 되면 주차장 하나도 안 남고. 음마아파트 올라가면 막 영화 세트 같아. 이걸 고치질 않으니까. 방치를 못하고 만약에 이게 버티다 해서 음마아파트를 예를 들어 400%까지 올려주잖아. 그럼 집값은 이제 40억 딱 되면서 주민들은 됐다 하고 이제 재건축을 하지. 근데 이게 맞냐. 잠실주공 5단지도 전고점 뚫었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65층까지 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지금 그것도 일부 주민들은 불만인 것 같은데 63빌딩보다 시범 아파트가 더 높아져 이제. 63빌딩 어쩔 거야. 나는 여의도 높여줘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라. 다른 데는 재건축이 안 되는데 여의도 같은 데는 사업성이 너무 좋아지니까 건설사들이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아까 상계주공 5단지 건설사들 관심도 없다 그랬고 아까 개포 22차라 했나? 그런 데는 시공사를 못 쳐준다고 했죠. 여의도 아파트는 사업성이 너무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한 푼도 안 들이고 몇 평형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야.
아, 지금 본인 부담금 0원, 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 네.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가 인수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야. 계약 조건이야. 아, 워낙 그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계속 미뤄져서 기어이 올리는데 네. 이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 재건축이라는 게 재화하잖아요, 집이. 그러면 언젠가 꼭 새 거로 바꿔줘야 되는 게 국가적 의무여야 되나요, 이게? 아, 야, 진짜 질문이 좋은데? 네. 정부가 그 재건축을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네. 정부는 우리 헌법에는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야.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니까 네.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네. 용적률도 올려주고 뭐 기부 체납도 조금 덜 받고 해서 어떻게든 재건축을 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 자치단체와 정부가 하는 건 그건 바람직한 방향인데 네. 그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안 갈 수는 없어. 네. 안 갈 수는 없는데 되는 데만 너무 밀어주고 네. 안 되는 데는 뭐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나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끝으로 내가 용적률을 우리가 다 써버렸다면 근본적으로는 내 집을 새 집으로 바꾸자면 내 돈 내고 해야 되는 시대가 와야 할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앞에 사람들은 용적률을 가지고 헌집 주고 새 집을 받고 심지어 돈까지 벌었는데 나는 내 돈 내고 새 집으로 바꿔라니. 우리 둘한테 그렇게 해봐. 우리들도 화날 거야. 그치? 우리도 네. 집으로 돈 벌고 싶다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건축 용적률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우리가 다 썼는데 그 지팡이를 인위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제가 딱히 무슨 뭐 국토부 장관으로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특히 그 형평성의 문제, 그 네. 속도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 드렸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속 가능하다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대도시에 우리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재건축하는 방식, 공짜로 헌집 주고 새 집을 받는 방식을 우리처럼 대규모로 채택하지 않는가. 그 나라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은 바본가. 도시공학이나 건축공학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네. 이렇게 간단한 셈법을. 한국은 용적률 주민들이 항의하고 계속해서 녹물 나오는 집에 살면 결국 시간 나서서 용적률 다 올려줘서 60층, 70층짜리로 사업성 맞춰줘서 네. 재건축을 하더라. 주민들은 새 집 받더라. 네. 이걸 몰라서 안 할까. 선진국의 대도시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